이번에는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돈을 대여한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에 금전 거래를 하는 이유는 별도의 이자를 정하지 않아도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별도의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지인이 갑자기 사금융보다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인에게 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지만 이후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4일에 40대 여성 장모 씨는 친한 친구 김모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장모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정을 들은 친구 김모 씨가 이자가 없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요. 다시 취업에 성공한 장모 씨는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였고 총 1,200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모 씨는 2019년 5월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장모 씨는 김모 씨에게 요즘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못 받으니 상황이 괜찮아지면 남은 1,800만 원을 바로 갚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6월 3일에 장모 씨는 법원으로부터 김모 씨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됩니다. 소장에 의하면 장모 씨가 지금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한 것은 이자를 받은 것이므로 원금 3천만 원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모 씨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는 있지만 김모 씨는 이자 없이 3천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소장에서 청구하는 3천만 원을 전부 변제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자가 없이 대여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금을 상환한 것인데요. 그래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린 것은 인정하였지만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학창시절 친구 사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와 변제기 없이 돈을 빌린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한 송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돈을 갚아야 하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민법상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을 최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603조에 따라서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원고의 소재기가 반환의 최고일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 부분 송달이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의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대여금은 1,8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지만 이자와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가 작성할 수 있는 답변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피고가 돈을 빌릴 당시에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